이제 대선이 딱 2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대선판이 과열되는 것 같죠? 이른바 커피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작심한 듯한 발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최근 아니요, 이래서 어떻게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할 수 있느냐 라면서 이 커피 원가를 국민의힘이 집중 공격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재명 후보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한 잔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이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국 커피점 사장님들의 땀과 노력을 가볍게 보는 처사입니다. 휴게 음식점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커피 원가 그 120원이라던데 그거 한 8,000원, 10,000원 받고 팔고 그러면 손님 많이 오면 그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바꿔라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틀린 말 했습니까? 여당의 주요 인사가 이재명이가 커피 120원짜리인데 8,000원에 판다고 한다고 말하더라. 자영업자들을 폄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방탄유리 안에서 좀 유세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뭔가 작심한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 네. 이거 정치적 조작, 왜곡 이거를 상대를 폄훼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딱 한마디만 하면 논란이 없어질 문제예요. 아, 원가가 아니고 그 커피 재료값입니다. 예. 요 한마디만 하면 사실 이 논쟁은 별 의미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본인이 이거를 지금 물리지 않잖아요. 원가의 개념을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요. 원가라는 거는 커피 한 잔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제공했을 때 그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임대료라든지 다 포함한 개념이 원가의 개념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잘 아시니까. 그러면 아, 그게 원가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제가 좀 이게 말을 저거 해서 그거 지금 재료값입니다. 커피 원두 한 몇십 그램 되는 거 그거 예. 한 번 할 때 보통 제가 120원에서 뭐 170원 정도 그때 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끝까지 본인의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다. 자, 저 발언의 문제가 뭐냐면 커피의 원가가 120원이라 한 부분과 8,000원에 판다라는 부분이에요. 커피 요즘 8,000원에 파는 데는 아마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카페나 그다음에 호텔 가면 한 10,000원 넘게 팔죠. 요즘 길거리 가면요 싼 커피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1,500원 뭐 1,000원씩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쪽에서 8,000원에 판다면 그거 누가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말 자체의 어떤 용어에서 기본적으로 팩트 자체가 잘못한 부분을 아, 그분 좀 이 말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이야기인데 예. 끝까지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문제가 지금 엄청난 정치 논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우려됩니다. 즉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담지 않는 이러한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주 따져놓고 보면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 하나 875원도 예. 아, 그 정도 받아야 이게 이 제값인 것 같다. 그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 아니겠어요? 전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사실 이만한 부분이고 뭐 그거를 주워 담았으면 별일이 없었을 tes고 국민의힘도 너무 과한 정치 공세를 하는 것보다는 지양해야 되지 않냐고 했지만 실제로 그 발언을 안 하면서 더 이게 논란이 커졌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원가 120원 발언은 자영업자의 노고를 폄하했고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다. 이게 그 원가가 아니라 원두값 이거 해명했지만 자영업자들과 함께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 조작, 뭐 김진욱 대변인, 뭐 김용태 의원을 직격하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방송 전에 해보니까 선전포고라는 단어도 이재명 후보가 썼던데 커피 원가 120원 논란에 대한 선전포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엊그제 TV 토론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커피 원가라고 했지만 그 원가의 개념에 뭐 인건비라든지 재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뺀 부분을 얘기한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원가의 개념을 이재명 후보가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커피 콩값에 대한 부분이 당시에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잔을 만드는데 한 대략 12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는 측면은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 지점을 마치 대파 논쟁을 연상시키려고 하듯이 이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끌고 가고 이거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SNS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첫 번째 문장의 제일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 이것을 쌍따옴표, 더블 커트를 쳐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커피를 파시는 자영업자분들과 이재명 후보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정략적인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이재명 후보는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부분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일반 이 자영업자분들하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의 노고 충분히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다 알지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무고죄까지 하고 또 자영업자들과 함께 오늘 형사고발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원가 논란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정면 돌폭은 선전포고 이거 정치적 조작이다, 왜곡됐다. 내가 어떻게 자영업자들을 폄훼하는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겠냐, 맥락을 발언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최인정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뭔가 조금 더 공세로 전환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고향 유세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6월 3일 대선 선거날은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다. 압도적으로 응징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무슨 핵폭탄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확인을 했을 때 민주당의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 압도적 승리 이런 말을 쓰지 마라라는 그 메시지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섰더니만 이재명 후보님께서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고 해서 그런 압도적인 것을 쓰지 말라는 것에서는 괄호 열고 이재명 예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내의 자중질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느꼈습니다.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진짜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고 하느냐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번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이고 누가 정권을 가지고 가는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한 축제의 날을 6월 3일을 압도적 응징의 날이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응징의 날이죠? 결국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앞에 광화문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통합을 얘기하지 않고 제2, 제3 내란 응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응징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제2, 제3 내란에 대한 특별재판소 만들고 관련되는 내란 특검 만들고 해가지고 사실상 나라를 도구동학 내리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해도 너무 아쉽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본인은 승부수라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요 과거 본인에게 논란이 됐던 것도 이번 유세 현장 곳곳에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졌잖아요. 대통령 선거 진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주식 거래를 한다.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 이런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제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다시 주식을 해야 되겠다.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조선 주식을 샀는데 마침 제가 또 국회의원에 다시 나가게 돼가지고 국회에 갔더니 저보고 이해 충돌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는데 저 국회의원도 안 되는데 주식사한테 무슨 내부 정보를.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할 수 없이 15% 손해보고. 저 얘기 오랜만이네요. 이제 대선에서 낙선하고 뭐 그 나중에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그 기간에 방산 주식을 샀다라고 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또 그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 비판 목소리가 있었는데 글쎄요. 방산주 보유, 뭐 과거 외교 논란도 있었던 쉐쉐 혹은 잠시 뒤에 만나볼 호텔 경제론까지 뭔가 아까 응징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이동학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 일단 본인이 자신감도 있으니까 과거 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정면 돌파 혹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그걸로 뭔가 좀 맞부딪히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과거의 것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예.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지금 이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거꾸로. 그러니까 이 응징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심판이라는 말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주의를 잘 다져왔던 그런 대한민국이었는데 어느 순간 독재 국가로 바꾸려고 했었던 바로 그 시도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지금 화가 나신 거고 심판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그러한 에너지가 많이 모여야만 혹시라도 당선이 됐을 때 대한민국을 새롭게 좀 바꾸는 데 에너지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금 2년 반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어떤 이 좋은 정책을 내서 국민들의 어떤 실효감을 좀 높이는 그런 방법을 쓴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야당을 향한 탄압과 엇박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비호감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번 이 선거 전에서도 그러한 네거티브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떠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응징이라는 단어가 그 사전적 의미보다는 이제 심판, 6월 3일 심판에 대한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특히 지난 첫 번째 TV 토론 때 많이 회자가 됐던 이른바 이준석 후보가 집중 공격했던 호텔 경제론. 이준석 후보는 어제 오늘 광주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 중인데 유세를 하는 중인데 그 자리에서도 호텔 경제론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제가 괴짜 경제학이라고 몇 번 묘사하기도 했는데 괴짜 경제학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인터넷에서 퍼온 그냥 역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제 정책이라고 제시한 이재명 후보는 무지함을 책임지고 좀 사과해야 된다. 근데 완전히 이것은 인터넷에서 시작된 해프닝으로 증명된 이상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처참한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 사실은 대통령 발언을 아예 안 하면 좋죠. 공격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은 말들 중에서 다르게 읽혀서 트립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혹시 확산될 효과가 있으면 선대차에서 얼른 대응을 하지요. 그게 뭐 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충격받을 만한 정도의 사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상호 의원은 큰 대수롭지 않은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였어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비판했던 게 호텔 경제론. 이게 뭔가 10만 원을 예약금 지불해놓고 취소하면서 다시 예약금 가져가도 글쎄요. 겉보기에는 사실 이제 돈이 돌아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돌고 외상값 지불하고 치킨 사고 이렇게 돌아도 경제적으로 창출된 가치는 없다는 걸 많이 지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일단 본인이 호텔 경제론을 명명한 건 아니지만 과거 SNS에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가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인터넷 조롱을 원전 삼아서 경제를 운영하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 논란을 물러설 기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이 문제를 2017년에 제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또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다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이런 문제를 지적받다 그러면 예. 그때 그게 뭐가 잘못됐었지? 그 다음에 작용할 때는 좀 수정해서 더 발전된 형태로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굉장히 그런 좋은 형태인데 문제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쭉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걸 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2017년도에 똑같은 문제를 제기해놓고 지금 2025년도에 똑같은 문제를 또다시 제기를 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수정이 없었나요?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취소를 할 경우에 이게 지금 다 없어지는데 그러면 최근에 또 이 패러디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호날두 선수가 와서 이 축구 경기 한다고 그러니까 관중들 10만 명 모이고 뭐 다 해서 이제 TV 중계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 선수를 안 띄웠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경제가 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때의 문제가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지?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때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자, 원가 120원이 아니고 커피 재료가 120원 그리고 8,000원 이건 너무 과하다.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거를 절대 안 바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제기해서 문제가 됐던 호텔 경제학을 또다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 이재명 후보는 바꾸질 않습니다. 내가 완벽한데 왜 바꿔? 이런 식의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거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국정 전반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분명히 재난지원금 뿌리고 뭐 하면 경제가 돌아가는데 왜 그래? 라고 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 우상호 의원도 아니라면 우상호 전 의원도 단순 실수니까 바로 잡으면 될 일 아니냐. 그게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이나 호텔 경제론으로 이준석 후보가 집중 공격하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예시를 들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경제에 있어서 이 순환의 그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지금과 같이 민생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특히 그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완전히 이 돈맥경화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마중물을 넣었을 때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한 예시를 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 이재명 후보가 아무것도 모른다. 경제에 무지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려고 공격의 대상으로 소재로 삼으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문제시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걸 문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경제가 얼어붙어 있을 때 그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 정부밖에 없어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알겠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를 너무 모른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밖에 안 들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거기서 취소 부분만 빼면 돼요. 취소 부분 빼고 이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다 합니다. 근데 그때도 그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욱 대변인 이해할 거 아닙니까? 취소 부분만 빼면 10만 원만 안 돌려받으면 그렇죠. 돈이 10만 원만 돌아가면 이게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굳이 또 취소 이야기를 해서 문제되나 이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근데 이제 커피 원가 120원 논란 말고도 사실 이렇게 고발전이 이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김문수 후보의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관련입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해 전당적으로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거부했다고 국민께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보상법에 따르면 그는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으로서 최대 한도 5천만 원으로 정해진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회의원, 경기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이마저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님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을 당시에 충분히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거 없애는 법 만들었잖아요, 지금. 물타기 하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화운동 10억 원 보상금, 유공자,
최인영 변호사님, 이것 또한 다시 고발전으로 맞붙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 법률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발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러냐? 지금 민주당이 이 법을 주도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그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삼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에게 그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운동했던 분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은 쭉 계속하다가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직자인 경우에는 돈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란 것을 민주당, 특히 지금 법사위원을 하셨던 박범계 의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부터 2005년 6년 동안은 김문수 후보님이 이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막 고발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법적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고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경찰에 고소를 했는지 아니면 공수처에 했는지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민주당이 오히려 져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